자, 안녕하세요. 2학년 4반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백신을 맞으러 가게 돼서 오늘 수업은 선생님 육부리집 말고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수업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참고 작품 보면서 계속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론 수업하고 나면 다음 주 학교 들어오면 바로 수행평가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처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 텐데 자, 지금 선생님이 도자기 이름 명명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처음에 도자기는 이름을 적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도자기 종류를 먼저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자기 종류에는 청자, 백자, 분청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청자, 백자, 분청사기를 먼저 구분하는데 청자는 지금 보이는 작품처럼 이렇게 청색이 나오는 걸 청자라 하고 그다음 백자는 백자는 이렇게 하얀 색깔 빛이 나는 걸 백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분청사기는 이렇게 회색 빛이 나는 걸 분청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자, 백자, 분청사기를 먼저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늬 새기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무늬 새기는 방법은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는 상감, 그 다음에 음각, 양각, 그 다음에 인화, 투각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상감이랑 음각은 둘 다 표면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늬가 되는 부분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뾰족한 걸로 긁거나 새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분청사기에 지금 보이는 물고기 부분 같은 거 있죠? 요 물고기 부분 같은 거는 얇게 라인으로만 파졌기 때문에 이런 걸 음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감은 꽃부분 있죠? 꽃부분에 보이는 배경 부분 같은 거 있죠? 배경에 보면 여기 지금 넓은 면적으로 지금 파져 있잖아요. 까맣게 파져 있는 부분 있죠? 요런 걸 상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각은 무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양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화는 도장이라고 했어요. 도장 찍기 방법. 그 다음에 투각은 아예 뚫어버리는 거라 했어요. 구멍. 자, 요렇게 5가지가 무늬를 새기는 방법이에요. 도자기에 무늬를 그릴 수도 있고 새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기는 걸 먼저 넣는 거예요. 새기는 게 먼저 이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분청사기, 상감, 음각, 뭐뭐뭐뭐뭐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처음에 도자기 종류로 하면 청자죠. 청자고 그 다음에 지금 무늬는 지금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음각이나 그 다음에 상감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도장 찍기 방법이나 뚫어져 있거나 아니면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요 하얀색 꽃잎 부분이죠. 하얀색 꽃잎 부분. 요 하얀색 꽃잎 부분은 넓은 면적으로 파내서 하얀 색깔 그 지점토를 살짝 채워 넣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줄기 부분은 라인으로 파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음각이에요. 그래서 청자, 상감, 음각,
뭐뭐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쵸? 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무늬를 그리지 않고 색이었는데 라인으로만 그려져 있으니까 음각이라고 볼 수 있죠. 음각.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일단 도자기의 종류는 청자, 백자, 분청사기 중에서 청색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청자예요. 청자. 그런데 지금 호랑이 무늬랑 이렇게 꽃무늬 같은 그 대나무 무늬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표면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양각이라고 합니다. 양각. 양각. 그러면 제일 처음에 청자, 양각, 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을 양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도자기는 지금 도자기의 배경 부분을 한번 볼게요. 배경 부분. 배경이 여기 지금 하얗게 점점 찍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도 지금 그렇고. 자, 하얀 색깔 똑같은 점이 일률적으로 떡떡떡떡떡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도장 찍기 방법으로 해서 인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도자기 종류 중에서 청자, 백자, 분청사기 중에서 뭐예요? 청색을 띠기 때문에 청자죠, 청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배경 그 꽃 부분 말고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아예 구멍을 뚫은 것을 투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늬 새기는 방법에 상감, 음각, 양각, 인화, 투각 이렇게 5개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도자기 이름을 말할 때는 처음에 도자기 종류를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무늬를 새기는 방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무늬를 새기지 않고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3가지로 나뉩니다. 3가지 그리는 방법에는 동화, 철화, 청화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동화는 붉은색, 철화는 검은색, 청화는 청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무늬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색이지 않았어요.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요 지금 색에는 무늬의 색깔이 붉은색에 가깝죠. 붉은색. 그래서 이거는 동화입니다. 동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보면 요거는 얘들아 도자기 종류가 일단 뭐야? 하얀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백자죠. 백자. 백자지. 그 다음에 무늬를 새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새기는 건 없어요. 그러면 무늬를 그렸어요. 그런데 무늬 그려놓은 무늬가 검은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백자철화 뭐뭐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름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게 철화예요. 검은색으로 그린 거. 자, 그 다음 한번 더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도 색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림이 청색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철화라고 해요. 철화. 아, 청화죠. 청화. 청색이니까 파란 색깔로 그려져 있으니까 청화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자기 종류를 먼저 백자인지 청자인지 분청상인지 구분하고 그 다음 무늬 새기는 방법에 따라서 쓰고 무늬를 새기지 않았으면 바로 안료로 넘어가요. 그래서 도자기 안료를 쓰고 그 다음에 무늬를 쓰게 되어 있어요. 무늬는 여기에 그려져 있는 무늬 이름에다가 그냥 이름에 문자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무늬 보면 이게 위에가 포도가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국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포도 국화문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지금 도자기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 백자, 청화, 포도 국화문 뭐뭐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순서가 백자, 청화, 포도 국화문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까요? 그 무늬는 전부 다 그냥 문자만 붙이면 돼요. 자, 아까 우리 했던 백자 철화죠, 철화. 근데 이게 매화를 그렸어요, 매화. 그래서 백자 철화 매화문 이렇게 될 거예요. 철화 매화문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백자 철화 매화문 이렇게 되겠죠. 자, 요런 거를 이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늬를 다 적고 나면 기형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기형. 자, 요렇게 생긴 건 항아리라 하고 이건 동그라미 항아리를 말하죠. 자, 그다음에 요렇게 주둥이가 좁고 그다음에 여기 어깨 부분 있죠, 어깨. 어깨 부분이 넓은 거. 이런 거를 매병이라 해요. 매병. 그러면 요거의 풀네임을 적으라고 하면 백자, 청화, 포도, 국화문, 매병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기형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요거 볼게요. 자, 요렇게 그 손잡이가 달리고 그 다음에 물 따르는 입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주자라고 해요. 주자. 그럼 이거의 풀네임을 얘기하면 일단 백자, 청색으로 그렸으니까 청화, 그다음에 공작을 그렸죠. 그래서 공작문, 주자 이렇게 하면 전체 풀네임이 돼요. 알겠죠? 자, 요런 걸 주자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술병 같이 생긴 거 있죠. 술병. 이거를 정병이라고 해요. 정병. 정병. 그래서 요거의 풀네임을 하면 백자, 그 다음에 청화, 연화문, 정병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백자, 청화, 연화문, 정병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거는 정병이죠, 정병. 근데 그림이 용이랑 구름을 그렸어요. 그래서 백자 먼저고 그 다음에 그림을 새기지 않고 그렸죠. 그런데 청색으로 그렸으니까 청화. 그다음 구름이랑 용을 그린 운용문. 그 다음에 이렇게 항아리 모양처럼 술병 같이 생긴 정병 이렇게. 이게 풀네임이에요. 알겠죠? 자, 또 볼게요. 자, 요거는 말을 그렸죠. 말. 그래서 백자, 청화, 말문 이렇게 그냥 말하면 돼요. 말문, 매병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렇게 그릇같이 생긴 거를 연적이라고 해요. 연적.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지금 꽃 무늬 가운데 이 구멍이 있죠. 여기로 물이 나와요. 물. 그래서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서 연적이라고 해요. 연적. 그쵸? 자, 요거는 국화문을 그렸기 때문에 풀네임을 적으면 하얀색 색깔이라서 백자, 그 다음에 청색으로 그림을 그려서 청화, 그 다음에 국화를 그려서 국화문, 연적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되겠죠. 자, 요런 거 연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네모 모양. 네모 모양을 장군이라고 해요. 장군. 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면 이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하얀 색깔이니까 백자죠. 백자인데 그림을 그린 게 빨간 색깔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화.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용의 모습이에요. 용 피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용문 장군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이름 어떻게 적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볼까요? 요거는 지금 요렇게 생긴 거 주자라고 해서 주자라고 하면 되고, 지금 원래는 이게 이제 산수도 같은 건데,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일 때는 사슴, 소나무, 문, 주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이름 적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린 거에다가 문자만 붙여서 무늬를 쓰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는 보면 새랑 매화꽃을 그렸죠. 그죠? 그래서 뭐 참새니까 참새, 매화문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리고 술병 같이 생겼으니까 정병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백자, 청화, 참새, 매화문, 정병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위쪽이 둥근 매병이라고 보면 되는데 용무늬가 있으니까 운용문 옆에 구름도 있죠. 그래서 구름, 운용문, 정병 이렇게 하면 돼요. 정병이 아니라 매병. 백자, 청화, 운용문, 매병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알겠죠? 자,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름 붙이는 방법은 이제 다 이해가 됐을 거야.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우리가 자기가 이제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서 자기만의 도자기를 만들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상징성을 좀 듣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자, 이 상징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살짝 적으면서 해볼게요. 일단 옛날부터 내려왔던 물건에 대한 상징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개 있지, 개. 개를 그리면 행복을 얘기해, 행복. 자, 나는 행복을 의미하고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개를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양이 있죠, 고양이. 고양이를 그리면 악기를 쫓는다고 볼 수 있어요. 악기를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쥐랑 그 다음에 쥐는 재물이고 그 다음 이거 말고 수박, 씨가 많은 수박, 포도, 알갱이가 많이 들어있는 포도, 그 다음에 참외, 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금붕어. 금붕어가 알을 여러 개 낳잖아. 그래서 수박, 포도, 참외, 고추, 금붕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산을 의미해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기러기는 부부애를 의미하고 기러기는 부부애인데 기러기 말고 원앙도 부부애예요. 근데 기러기는 노후까지 부부애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닭은 벼슬이 있죠. 그래서 벼슬.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공무원 이런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잉어 있지, 잉어. 잉어가 뛰어오르는 그런 그림을 보면 이것도 출세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란 있지, 모란. 모란꽃은 꽃 중에서 모란꽃은 부귀영화를 뜻해요. 부귀영화는 약간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소나무나 사슴, 그 다음에 거부,
그 다음에 해, 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장수를 뜻합니다.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양귀비꽃 있죠. 이런 것들은 미인을 뜻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장미는 젊음. 자, 이런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뜻하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활동지로 따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도자기, 뭐 기형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그림을 닭, 잉어, 모란, 소나무, 거부, 뭐 양귀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미술실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도자기를 그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의미를 담아서 그 소재를 정해야 돼요. 알겠죠? 그림 그리는 소재를. 내가 장수를 그리고 싶으면 거북이를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활동지 보고 선생님 한 번 더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 해서 실제로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선생님 여기까지 마칠 건데 다음 주에 미술실에 와서 수행평가 첫 번째 거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어요. 안녕.